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무슨 일이 됐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엑셀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기 참조 영역 함수 중에서 인다이렉트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다른 함수들과 조합해서 사용하면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위 n번째 분모까지 합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완성 예제 형태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품의 수량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G4번 셀에 상위 몇 개 품목까지 볼 것인지 품목수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G5번 셀에 상위 n개까지 품목의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원본 데이터에도 상위 n개까지 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별도 지정한 서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4에서 C23셀까지에는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등호 표시를 하고 randBetwe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덤 비트윈의 줄임말입니다. randBetween하고 괄호를 열면 두 개의 인수가 나타납니다. 버텀은 작은 값, 탑은 큰 값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에서 100 사이의 정수 형태의 숫자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10, 100 이렇게 입력을 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지정한 범위에 똑같은 값이나 수식을 입력할 때는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지정한 영역에 같은 수식이 입력됩니다. 이제 F9키를 누를 때마다 랜덤 비트윈 함수는 재계산이 되면서 그때그때마다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 줍니다. 좀 더 재미있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랜덤 비트윈 함수를 사용해 본 겁니다. D열에는 C열에 있는 이 각각의 수량 값들에 대한 순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랭크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D4번 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랭크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랭크 함수는 3개의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라는 인수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4셀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ref 즉 참조 영역은 수량이 들어있는 전체 영역이 되니까 C4에서 C23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C4셀의 경우에는 C4, C5 이런 식으로 행번호가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반면에 참조 영역인 C4에서 C23 영역은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이렇게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랭크 함수의 마지막 인수는 order라는 인수입니다. 이 인수는 순서를 구할 방식을 지정하는 인수가 되겠는데 order 인수 값을 생략할 때는 0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림차순호 순위를 매겨주게 되죠.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D4셀의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D4셀의 오른쪽 끝에 있는 이 까만색 점, 이 핸들이라고 부르죠. 이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수식이 아래로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맨 마지막, 현재 상태에서는 C23셀의 값이 1위입니다만 F9키를 눌러서 재계산할 때마다 다이나믹하게 수량과 순위가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G4셀을 선택하고 상위 몇 번째까지 합계를 구할 것인지 지정을 해줍니다. 한 3 정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량값이 가장 큰 첫 번째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sum하고 괄호를 열고 함수 중에서 large 함수가 있죠. 괄호를 연 다음에 가장 큰 값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 번, 2번 닫은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가장 큰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sum 함수는 중첩할 필요가 없이 그냥 large 함수만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위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값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더하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large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콤마를 한 다음에 상위 두 번째니까 2를 입력을 하고 괄호를 하나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상위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의 합계를 구해주게 됩니다. 상위 3개까지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이 뒤에다가 더하기를 한 다음에 라지하고 괄호를 열고 합계를 구할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콤마를 하고 3 그리고 또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위 10개 혹은 20개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작성하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렇겠죠? 라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sum 한 다음에 괄호를 열고 라지 그리고 괄호를 열어주죠. 라지 함수의 대상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라지 함수의 k라는 이 인수값은 함수 중에서 r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ow 함수는 지정한 영역의 행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row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괄호를 열어주고 1 그리고 콜론 3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괄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닫아줍니다. row 하고 나서 1 콜론 3 하게 되면 1행부터 3행까지의 행번호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일반 수식이 아니라 배열 수식입니다. 따라서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엔터키를 같이 눌러주면 앞에서 작성한 수식과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뮬라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죠. 그 셀에 입력된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수식을 비교해 보면 길이도 훨씬 짧을 뿐만 아니라 한결 더 보기에도 편한 구조가 되었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행, 즉 가장 큰 값부터 시작되는 것은 구할 수가 있겠는데 뒤에 있는 3이라는 값은 계속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3이 아니라 상위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수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G7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row 1:3 이 부분에서 이 3이라는 값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함수 중에서 indirec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indirect 함수는 텍스트 문자열로 지정한 셀 주소를 구해주는 함수라고 정의가 됩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indirect 괄호를 열고 reference text 그리고 A1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가집니다. reference text는 문자열 형태를 가진 셀 주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A1이라는 것은 주소 형식을 의미를 하며 1을 입력하게 되면 A1, A2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고 0을 입력하면 R1, C1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기본 값은 1입니다. 따라서 생략을 하게 되면 A1, A2 이런 형태의 주소로 표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수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트 1로 돌아가서 좀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 수식을 컨트롤 C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G9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row 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1:3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indirect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괄호를 한 쌍을 적어주죠. 그런 다음에 indirect 함수 이 부분에 이제 수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행부터 지정한 행까지 할 때 1 콜론 그리고 나서 G4셀에 상위 몇 번째까지 합계를 구할 것인가 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콜론
G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인다이렉트 함수의 인수로 지정을 한 이 부분이 올바른 형태의 인수 전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 앞쪽에 큰 따옴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1 콜론 뒤쪽에도 큰 따옴표를 붙이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셀 주소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셀 주소 형식을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제 Ctrl Shift와 Enter 키를 같이 누르면 앞서와는 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G4셀에 입력된 값을 5가 아니라 3으로 바꾸게 되면 이 세 개의 셀에 있는 결과값이 완전히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 포뮬러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됐죠? 두 번째 있는 수식과 세 번째 있는 이 수식의 차이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row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1:3 하게 되면 배열 상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는 3이라는 이 값은 유동적으로 계속 변해야 되죠. 상위값이 3이 아니라 5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두 개의 수식은 자동으로 수식이 업데이트돼서 결과를 구해주지 못합니다만 맨 아래쪽에 row 함수와 indirect 함수를 배열 수식 형태로 만들어준 이 수식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잘 구해줍니다. indirect 함수는 다양한 함수와 연계돼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과정은 참조 테이블에 지정한 상위 n번째까지의 값에 표시를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B4에서 D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하고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한 다음에 등호 표시를 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을 비교를 해야 되냐 하면 D열에 있는 이 순위와 G4셀에 있는 상위 몇 번째 값까지를 가져올 건가 이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D4셀을 선택을 합니다. D4셀의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D5, D6, D7 이런 식으로 D열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행 번호는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D4 형태가 될 때까지 F4키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이 작기나 같기를 G4셀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G4셀의 경우에는 절대 주소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을 하고 채우기는 연한 파란색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을 굵은 글꼴로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어떤가요? 상위 1을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수량이 가장 큰 값에 표시가 되면서 이 수식 G9번 셀에 있는 수식을 보면 되죠. 결과값을 보면 되죠. 99라는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위 1이 아니라 2로 바꾸게 되면 테이블에도 1위와 2위에 해당되는 값에 표시를 하고 그 결과값은 두 개를 더하면 188이 맞죠. 3, 4 이런 식으로 상위 몇 번째 값을 구할 것인지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정한 상위 n번째까지의 결과를 시각적으로도 표시를 해주고 합산도 이렇게 잘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함수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랜덤 비트윈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한 구간에 해당되는 숫자를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랭크 함수나 라지 함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함수는 인다이렉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인다이렉트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열 수식으로 조합을 해서
결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끝으로 상위 n번째까지 자료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하면 됐었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익혀두시면 실무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